오늘 좀 날씨는 좀 무거워졌습니다만, 예, 먼저 조사에 응한 거에 대해서 응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장시간 동안 그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이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이제 정해놓고 마녀 사냥식의 그 프레임에 짜맞추기 어떤 수사로 보여서 그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그 조치들은 그 헌법과 법률의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의 수사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술이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그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라도 대통령을 지내셨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재소자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에 지금 피의자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든 전국의 재사자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에 이런 인권 침해적인 조치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맞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저희 기자단 공통된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가 65세이십니다.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를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8시부터 시작해서 특검 얘기했듯이 9시 40분까지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불법임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특검이나 그다음에 구치소 측 관계자들은 저희 변호인들을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들을 나가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말을 못하게끔 계속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말을 하게 되면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되풀이 됐습니다. 이게 무법천지에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없고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하고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님의 의무실 입실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현재 건강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접견을 끝나고 체포영장을 집행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접견실로 옮겨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1시간 정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까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에 부딪힌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급하게 제가 그 교도관에게 얘기해서 진료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접견이 끝난 다음에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장문에서도 밝혀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집행 당시에도 진술 거부 의사를 본인께서 직접 밝히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항상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이 과정이 8시쯤에 이제 특검이 왔었고 대통령 방에 있었는데 방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구치소 측에서 옷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나오시면 변호인을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당연히 구치소의 말을 듣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출정 소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의 방에 가서 대기를 하면서 저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변호인 나가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가실 거냐 해서 거부를 했더니 이제부터 강제집행 집행하겠다고 하고 변호인들을 전부 다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뭐 관련 코멘트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지병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외부 진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 공판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도 불출석 예정이신지 그것도 지금 건강 상태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들어 하시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병원 외래 진료를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주사를 받지 않으면 황반변성이라는 게 여러분도 조사를 해봐서 알겠지만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추후 재판 출석 여부도 좀 추후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셔서 진술 거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조사를 진술 거부를 피고인 신문 자체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진술 거부할 거 왜 데리고 갑니까?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그런 일반인을 진술로 가가지고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강제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술 거부권을 확실하게 의사 표시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면 그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런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형법상 가혹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불법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근거 조항은 81조 3항입니다. 교도관이 집행하는 경우 그건 예외적인 거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도관이 집행하는 것은 교도관은 수용자의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으면 그 체포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석방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교도소 당국이 그러니까 구금하는 것에 대해만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불응하는 경우에 인치 부분을 강제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81조 3항의 한계는 형집행법의 100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교도소 당국도 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검사가 지휘하는 거는 구금이나 이것에 대한 것이지, 인치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교도소 관할입니다. 근데 교도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법에. 그래서 초기에 국회에서 와서 구치소장이 물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없다. 구치소에서는 영역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을 보면은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인치라고 하더라도 인치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집행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법률 규정도 없고 해당 법률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선례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국위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왔던 교도관 이야기가 전부 지금까지 이렇게 물리력을 체포영장을 뭘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불응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맞아. 수용실에서 버텼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아니 보통 그게 법률상 당연히 걸리죠. 법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일반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반 수용자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에 발부된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자 소환에 불응을 해서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를 대부받은 케이스들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랬을 때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외로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 받았고, 이행받도 재판 받았고, 이거는 최초에 어떤 일을 갖다가 지금 체포영장 집행 거부나 조사 거부가 향후 공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에 남는 일이에요. 50년, 70년. 지금 현재 재판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왈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은 대통령의 건강만 생각을 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가부는 추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받았고, 징을 다 받았고,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거짓말 텔레비전에 나왔어 다.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사실 강제로 유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빨리. 아니 그 케이스는 당에 이 구금되어 있는 그 당에 해당되는 범죄가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고, 그래서 그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그거는 당의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한 거고, 별개 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 케이스는 유일하게 그 케이스가 하나고, 그때 집행한 사람도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이. 검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검사가 지휘해서 한 게 아니고, 교도관이 집행한 케이스고, 그거는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케이스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측에서 얘기했던 예전에 윤전 대통령 검사에게 그거는 최순실의 강제구 이런 강제군이 아니었고요. 교도관이 설득을 했고 최순실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물리력 전혀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설득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도 상당한 구속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조사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신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어떤 뭐 강제력, 물리력에 의해서 쫓겨난 게 온 게 아닙니다. 교도관에 의해서 설득을 했고 뭐 자발적으로 출석을 해서 그때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방문조사 아니고 그것도 소환인데, 그건 소환이었는데 첫 번째는 거부를 했어요. 첫 번째 거부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첫 번째 면담을 하셨어요. 장시간 동안 면담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억울한 점 이야기를 하라 해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그 당시에 물리력 행사에서 인치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지금이 다른 건 뭐예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게 다른 겁니다.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계가 형 집행 및 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에 따라서 교도관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거는 체포 구금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인치는 거기에 해당이, 인치는 그 교도소의 특별 권력관계 교도소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관이 그 검사나 이런데 그 신병을 인치하면 그 바로 석방이 됩니다. 그 자체가 개념이 그래요. 그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교도소나 교도소 강국이 적용할 법률을 수범해야 될 법률은 100조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0조입니다. 근데 100조의 물리력 행사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없고, 만약 한다면 체포영장 그게 예외를 두는데 그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을 새로 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조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임의수사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응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가서 자기 그 소명을 하고 반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임의수사인데 억지로 입을 벌려서 진술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거는 자기 부재 자기 부재 특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헌법 절차에 따른 이게 제도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발부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인치만을 위해서 발부한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일본에서도 구속된 피의자나 아니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원칙으로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려는데 특검이 할지 모르겠지만 방문조사를 하시면 일단은 안 줄 수 있는.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유 세 가지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진술을 해봤자 그 진술을 교묘하게 틀고 그다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받아주질 않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 조서 검토 시간 엄청나게 많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진술하면 진술을 그대로 안 적어줘요. 계속 내용을 틀고 이상하게 꼬고 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날이 당연히 했지만 검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수정을 많이 했는데 다 완벽하게 되지 수정을 않았어요. 못했죠. 예. 내란 특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세 가지 특검이 다 동일하게 지금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으로 하면 자리에 앉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말하는 중진법.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사라고 하셨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게 수사 아닌가요? 인치까지가 강제고요. 체포라는 그 영장 자체를 그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이 말씀드리면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 이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나 우려나 증거인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명은 또 다른 문제지만 되게 그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금돼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비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다시 체포한다? 어디에 체포를 합니까?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체포라는 거는 밖에 나다니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해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나중에 추가 사후영장 받고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다시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하는 것도, 체포하는 것의 집행이나 구속 집행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지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1조 3항에 있는 것은 교도관이 사실상의 집행한 기관으로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3항이 예외적으로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교도관이 하는 거고, 그 교도관이 집행하는 거는 구속 체포하는 그 자체 교도소에 이제 수감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속영장의 3항의 경우에는 석방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구속되기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에서 80조 3항의 구속영장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거에 터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치를 위해서만 하는 거는 법리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신체가 자유롭지 않게 되어 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금 장소는 바로 서울구치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슨 다시 또 증거인멸이나 그 도망 우려가 있어도 다시 체포한다? 이게 이중이잖아요. 이중 제한이잖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명백히 따지면, 우리가 뭐 위헌 제기할 수도 있지만 명백히 따지면 그 자체가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사실 법리상으로는. 오늘 집행에 들어올 때 저희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은 특검 검사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요.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졌고, 오늘 이루어진 특검의 조사나 강제 집행,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조사실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행위는 또 마찬가지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군다나 구치소에 있는 그 직원들, 어린 그 젊은 청년들, 이 일본제 그 직원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무 없는 일을 또 강요한 것입니다. 예.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을 그 직원들한테 강요를 해서 대통령한테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왜 약간 흥분되어 있고 하냐면은 그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마 이게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를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그 정신적 충격이 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팔이 아프다고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진술 거부권을 근거로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한도 있다고. 피의자는 당연히 아니, 있죠. 권한이 아니고 그건 본인의 이제 권리죠. 방어권에. 법적 권리가 있다고. 그렇죠. 예, 진술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되어 있고 인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피의자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고요. 진술 거부권 말고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조사를 거부할 권리 자체가 어떤 건지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조사를 하려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없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는 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뭐 더 하실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재소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가혹하지 않고 그 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물리력 행사하는 경우가 체포영장 발부받아 물리력 행사하는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 그대로 진행된다고 재발을 방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형사사법의 정의라든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재소자 인권 침해가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재소자 인권 지금 많은 그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또 기자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력 행사한 게 보도관이랑 특검이 같이 하신 거죠? 특검이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동대라고 하는 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어떤 뭐 폭동이라든지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움직이는 그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병들이 들어와서 뭐 되게 건장했습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특검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들어서 끌고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다시 특검보 문홍주 특검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특검보가 수화기에서 스피커폰으로 또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 자리에서 변호인들을 쫓아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있는데 어찌됐건 대통령님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변호사 접견이 좀 일찍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원래 9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시 좀 넘어서 대통령 요청에 의해서 저희를 특검보가 안내를 해서 구치소에서 안내를 해서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접견 과정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접견이 아니다. 접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접견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황당한 피를 피는데 접견이라는 것은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수용자와 변호인이 만나면 접견입니다. 헌법상 제한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변호인의 있습니다.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배제하고 나가라고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지금 접견하고 있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변호인들한테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명수리라는 계속을 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CER 제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기동대라고 합니다. 기동대.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군대로 치면은 뭐 5분 대기조, 기동 타격대 이런 개념의 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상당히 좀만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됐으면 분명히 심각한 부상 위험이 따랐을 겁니다. 고통을 호소했고 그다음에 너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전직 대통령이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집행에 참여한 특검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법리 검토는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습니다. 고발을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됐고 특검보는 누구신지 특정 가능하십니까? 특검은 총 4명, 3명 들어온 것 같습니다. 3명.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검사 1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1명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수사관 1명 이렇게 들어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정확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선임계에 대해서잖아요.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통령님 변호인이고 여사님 변호인은 따로 있습니다.
게 되시지 않았어요? 네, 저는 윤석 피의자 대통령 대통령이 틀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출정 과장실이라고 합니다. 출정 과장실. 출정 아마 그 수용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걸 담당하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의 방해인 것 같습니다. 조사는 이미 정진 거고 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증거를 왜 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구속기각이 이외의 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원래 체포영장 자체가 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법원의 결정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속된 상태이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장이 지금 발부됐다 하더라도 그 강제 인치를 하는 것은 그 법에 문제는 어긋난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체포영장 자체가 나온 게 다른 사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불응해서 법원이 강제력을 발휘해서 조사실에 앉아서 조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이 나온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엄연한 불법이고 그 집행에 저희가 불응한다는 뜻입니다. 영장은 잘못된 게 아니고 집행이 잘못됐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많지만은 법원의 재판을 저희가 알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체포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정시설에 수감된 피의자와 다르다.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은 틀립니다. 밖에 나와 체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주체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만약에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그대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인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그건 석방시킨 겁니다. 석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체포영장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이 발행되는 게 발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법리적인 문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얘기하는 그 법률 조항도 이 사건과 이 해당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는 아니면 이비점에 대한 거고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나온 거는 조사에 응하라는 그 강제적으로 조사에 응하라는 취지로 체포영장은 조사에 응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예, 조사에 제대로 응할지 진술할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의자가.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인치해서 조사실로 데려가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발부되는 거지. 너 반드시 조사에 응해라. 너 수사기관이 물어보거나 하면은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인치 과정이 일반 피의자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도 틀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주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과거 선례에 비춰보거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다음에 헌법적인 제도에 비춰볼 때 전혀 해소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좀 격앙되셔서 여쭤보는데 예. 혹시 윤 전 대통령님께서 외상을 입으시거나 그런 건 오늘 진료실 가셨으니까요. 의무실에 가셨거든요. 11시에 의무실에 가셨는데 아직은 진료 결과는 오후에 접견 들어가는 변호사님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들어가시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만한 게이지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서 이 특검에서 와서 때리고 저 특검에 와서 때리고, 그것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저희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법의 근거도 없이 법을 위반해서 무작정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게이지에다가 우리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서 좀 무차별적으로 여러 군데서 폭행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고, 예? 그걸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지 말아야죠. 예. 저는 이렇게까지 일반 수용자들이나 일반 범죄자들, 잡범들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제가 참혹하기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바닥이